모든 행정법 총론의 주제, 강론도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딱 두 개념으로 다 합쳐지게 되거든요. 어떤 거예요? 하나는 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행정법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어떤 점을 좀 어려워하시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강성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빈이라고 합니다. 행정법에 대한 부분을 학생분들에게 제가 상담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용어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생각에는 이게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진입 장벽에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확실히 학보단 법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네. 학은 그래도 우리가 좀 봤던 용어라든지 들었을 때 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은, 법은 전문적인 고유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과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되고 활용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거고,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로 유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보.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유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통 딜레이 시키는 걸로 뭐 지연시키다 이런 뜻으로 좀 쓰잖아요. 근데 행정법에선 근거를 두다,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의 용어와 전공 과목의 용어의 갭 차이로 인해 가지고 수험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용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잡해 보이는 용어도 한번 강의를 통해 이해한 다음에 그냥 맨날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 용어가 더 익숙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거고, 결국엔 절대 어려운 용어 쫄 것도 없고 마치 단어 외우듯 암기할 필요도 없다. 이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 그러면 별도의 정리 같은 건 따로 필요는 없고 판례 등을 학습하면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용어는 몸에 녹아든다. 이 학습하는 강의 순서? 목차의 순서를 달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기존의 행정법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그 목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면서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걱정하면서도 기대했던 것이 이 목차를 뒤엎어버리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죠. 대부분의 그 수험서로 활용되는 시중 교재들의 근간이 되는 건 다 교수님의 교과서가 되고, 문제는 이 교수님의 교과서는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해 집필하신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는 너 어느 정도는 알지? 를 전제로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하신 거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원 스텝씩 이제 어떻게 보면 진도를 나가는 형식으로 읽기에는 이게 친절하지가 않은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험생 때 책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 방식 그대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년 전이죠. 이제 출판사 사장님과 이렇게 책을 좀 써보겠다. 그랬더니 공시 바닥은 보수적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도전적인 건 좀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냥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것이 다행히 제 강의를, 제 커리를 따라오시는 수험생들께서 빠르게 행정법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행정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효과적인 목차 순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교수님 교재에서 혹은 강의하고 계시는 현재 목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교수님의 교과서 기준으로 행정법 총론의 목차를 나누면은 뭐 한두 개 정도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큰 6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교수님 교과서든 가장 마지막에서 다루시는 게 소송이라는 주제예요. 그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법학에서 소송은 뭔가 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 법대로 가자, 소송 걸어, 법원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취지로 교재에서 소송이 가장 후반부에 배치가 되는데, 문제는 이 수험에 있어서도 그리고 행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송이거든요. 소송이다. 근데 소송이 그렇게 중요한데 소송을 자꾸 끝에서 배워요. 문제는 법학 과목 특성상 그럼 앞에 애들은 소송 몰라도 풀 수 있나 보구나, 내지는 앞에 애들은 뭐 소송과 무관한 거구나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는 처분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그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공무원이 이상한 처분이라는 걸 나한테 한 것 같다, 법원을 가야겠다. 근데 그걸 다투는 항고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처분과 항고소송이란 두 거대한 주제가
행정법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뼈대다.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정확히 먼저 이해해야 나머지 주제들은 이제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데 문제는 교수님의 교재도 그렇고 그걸 그대로 보통 옮긴 대부분의 시중 수험 커리도 가장 중요한 소송이 맨 뒤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 네,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소송이 이해 안 된 채로는 다른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뼈대 없이 그냥 살 먼저 붙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온전한 이해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통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지죠. 초장에 에너지 넘칠 네. 때 이제 좀 어렵고 중요한 걸 좀 미리 봐놔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게 뒤로 밀려다 보니까 집중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습득력도 떨어지는 문제가 기존에 제가 경험했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앞에 두 단원, 첫 단원이 처분이고 항고소송을 바로 처분에 이어서 이렇게 두 단원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제 수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가장 높이게끔 구성을 했고 실제로 여기서 출제되는 게 한 12~13문제이기도 해요. 20문제 중에 12개에서 13개면 꽤 큰 비중이고 그쵸. 출제되는 개수로도 그 정도고 내용적 중요도는 거의 한 뭐 70%, 80% 어우, 엄청 크네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먼저 배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이거 행정학이랑 비교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학은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느낌? 행정법은 이거 잘못된 처분할 수 있다. 국민을 괴롭힐 수 있다. 괴롭힐 수 있다. 소송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큰 축에서 이제 점수도 또 많이 나온다. 소송과 처분에서. 그러면 교수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지금 시중에 있는 행정법 대다수의 교재나 혹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비춰봤을 때 혁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컨텐츠는 왜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출판사 기존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결국 같은 이유의 이제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관습. 네, 그렇죠. 관행적으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었고 그런 교재를 수험생들이 익숙하고 굳이 그런 커리큘럼을 바꿀 필요도 기존 수험가의 선택이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자리 잡게 된 건데 무조건 공부 시간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줄일수록 좋죠. 행정법은 철저하게 나오는 패턴이 기출의 반복이라는 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처분과 항고소송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나오게 돼요. 소위 불의타라고 하는 문제도 진짜 거의 나오지는 않고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문제들도 어지간해서는 안 나온다는 점에서 행정학과 좀 다르죠. 그러므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공무원 시험지를 딱 펼쳐서 보면 행정법은 지문이 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한 2배 정도가 나오죠.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늘 나오는 기출이 또 나오다 보니까 한번 이해된 채로 이제 여러 번 회독을 하다 보면은 핵심 키워드 몇 개만 딱 봐도 이거 어떤 케이스였다가 바로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항상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결국엔 판례가 왼쪽이라 그랬는지 오른쪽이라 그랬는지 그 결론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 키워드가 이미 머릿속에 이해가 돼 있다면은 바로 결론으로 쭉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 시험지 길거든요. 근데 마킹까지 한 12분 내로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행정법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행정학이랑 포인트가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어떤 경우에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밑도 끝도 없는 내용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오기도 했고요. 너무 지엽적인 내용들.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 어렵게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하죠. 개수 문제.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준 다음에 옳은 거 개수 찾아봐라.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최신 판례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가지고요. 요건 좀 대비가 돼 있어야 됐던 거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판례의 결론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요거를 외우고 있는지만 물어봤다면 소위 제가 쓰는 표현인데 빌드업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왜 왼쪽으로 가게끔 논리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좀 물어보는 선지들이 출제가 돼가지고 최근에 경향이 빌드업 과정을 이 소방 간부에서만 처음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그런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기출 박치기식의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행정법 공부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결과적으로 행정법 시험은 80개의 선지의 OX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암기 과목이지만
접근은 외우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다입니다. 그게 그렇게 막 외운다고 외워지지도 않고 늘 7, 80점 정도에서 머무르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럼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거든요. 7, 80점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요, 점수가.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은 그 정도 점수를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두 주제, 처분과 항고소송이라는 행정법의 핵을 이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반드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암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많이 보다 보면은. 근데 뭔 말인지 모른 채로 많이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이해한 채로 그 개념을 다양한 문풀을 통해서 접근할 때 이제 온전히 낼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쫄 것도 없고 허리를 따라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행정법의 축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 그냥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뭐 키워드가 딱 보니까 답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견되실 겁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한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행정학과의 그 비교 포인트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두 과목의 어떤 차이점, 공부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점도 어느 정도는 약간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어느 정도 통으로 접근하면서 이해하는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가 저는 좀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네요. 행정법에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은 그동안 좀 행정법이 어려우셨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능력 부족, 자질 부족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공부 방향 내지 방법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으신 거일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 방법, 단순 무식 기출 박치기 절대 안 되고 처분과 항고소송 개념을 이해를 하신 채로 그걸 바탕으로 한 번 이해되신 다음은 뭐 한 열 몇 번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내 거가 돼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법 기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